익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발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관리하는 지역 내 집단 감염만 16건에 달해 방역수칙 준수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우려가 커지면서 전북 지역에서도 규탄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KBS 전주방송 총국이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인 오늘은 장애인 창업에 대해 살펴봅니다. 완주 동상면 주민들의 삶과 이야기가 시집으로 발간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4K에서 자세히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익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시작한 연쇄 감염이 심상치 않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확진자만 10명인데요. 방역당국이 관리 중인 지역 내 집단 감염 사례가 16건이나 됩니다. 유진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16일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50대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후통 등의 의심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은 결과인데 현재까지 가족과 지인, 아파트 주민들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와 접촉한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밀접 접촉자를 자가격리했습니다. 아파트 관련해서는 총 61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자가격리자는 22명으로 분류를 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례 말고도 익산 지역에서 추가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군산에서는 금강하구뚝 인근 음식점에서 음식점 종사자와 손님 등이 확진됐고 전주에서도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관련 등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규모의 집단에서 환자 발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인, 또 가족 그런 내용들입니다. 현재 방역당국이 관리하고 있는 지역 내 집단 감염 사례는 익산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정읍 모 재활의원, 외국인 유학생 등 16건, 최근 들어 특정 시설과 기관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아닌 규모는 작지만 산발적인 형태로 일상을 파고들고 있는 코로나19. 생활 속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KBS 뉴스 유진입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가 6개 시군에 추가로 설치됩니다. 오는 22일 김제와 완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 등 6개 시군의 예방접종센터가 들어서면 이미 운영 중인 전주와 군산 등 7개 시군과 함께 모두 13개 시군에서 센터가 운영됩니다. 무주는 모의 훈련 등을 거쳐 오는 29일부터 문을 열 예정입니다. 한편 전라북도 방역당국은 최근 종교시설을 통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와 시군, 경찰과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오는 22일부터 나흘 동안 기도원 등 종교시설의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지침을 어긴 곳은 엄정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화산 선별진료소에서 지붕 방수와 지하 공사를 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 장소를 한시적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22일까지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4,100여 명과 요양 재활 정신병원과 시설 종사자 6,400여 명 등 코로나19 전수 검사 대상자들은 전주 실내 인라인 롤러 경기장에서 일반 시민들은 화산체육관 지하 1층에서 진단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임시선별진료소는 이달 말까지 운영을 연장합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32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전국 곳곳에서 여전히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32명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 512명, 해외 유입 20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36명, 경기 142명, 부산 25명, 울산 28명, 경남 35명 등입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 울산 등의 100만 명당 하루 1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해당 지역의 유행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남아공, 브라질 주요 3종 변이 바이러스도 지난주 70건이 추가됐습니다. 지난주 유전체 분석을 진행한 762건의 검체 중 국내 발생의 5%, 해외 유입의 52% 정도가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된 겁니다. 이에 방역 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감시를 강화합니다.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고위험 국가에 대해서는 입국자 전체에 대해서 시설 격리를 4월 22일부터 시행해서 국내 유입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부턴 항공승무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도 시작했습니다. 1차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151만여 명입니다. 방역 당국은 그중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가 122건, 중증 의심 사례 26건, 접종 후 사망 신고 사례는 46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신고된 이상 반응 의심 사례 중 제조사별 신고 비율은 아스트라제네카 0.3%, 화이자 0.1%입니다. 방역 당국은 인도가 백신 수출에 제동을 건 데 대해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 백신 공급 일정 변동을 통보받은 바 없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수출 제한 조치를 비롯한 변수가 생기고 있어 국제 상황을 살펴보고 있고 아직 추가 백신 계약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해경, 소방, 군인 등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한 접종 일정도 앞당겨 이달 26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새로 맡은 윤호중 원내대표는 민생을 우선하는 자세로 민주당을 혁신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을 향해 협치하고 포용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대위원장으로 처음 공개회의에 자리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강성개혁을 추진할 거라는 당 안팎의 전망을 의식한 듯 민생을 우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동차의 앞바퀴에 민생을 걸고 뒷바퀴에 개혁을 걸고 사륜 부동차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듯이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생의 주요 내용으로 백신 안정 수급과 부동산, 고용 문제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위해선 당내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까지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민생과 함께 검찰개혁, 언론개혁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혁 의지를 강조하는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은 정권의 일방 독주가 국민적 반감과 저항을 불러일으킨 점을 민주당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심 앞에 고개 숙이고 성찰하겠다던 반성문에 아직 잉크도 채 마르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비단 속도뿐만 아니라 방향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주 권한대행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서도 문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며 협치와 포용을 주문했습니다. 오후에 진행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선 백신 수급과 부동산 정책 등이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주택 가격과 공시가격이 올랐고 종부세 부과 기준이 11년에서 12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짚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오늘 전북을 찾아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4기 민주당 정부 탄생을 이끌겠다며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홍 의원은 국민을 부동산 투기꾼이라고 판단하는 의원의 출당 조치 등을 통해 오만과 이른바 내로남불을 극복하고 소통과 혁신을 강화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북형 일자리 발굴과 광역교통망 구축, 친환경 자동차 산업 등 전북 현안을 적극 돕고 정치적 이유로 탈당한 지자체장의 재입당 금지 방침은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내일 오후 3시 전주 그랜드 이스턴 호텔에서 당 대표 후보 3인과 최고위원 후보들의 합동 연설회를 진행합니다. 전주시의회 서윤근 의원은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최근 김승수 전주시장은 배우자의 탈법적 농지 소유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이해할 만한 소명과 입장 표명이 없다며 시민들에 대한 공직자로서 책임과 예의를 갖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농지는 공직에 재직하지 않던 지난 2010년 병환이 있는 어머니와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사들인 것이라면서 지난 10년간 농지 소유가 공개됐는데도 부족함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미처 자각하지 못한 점을 사과했습니다. 또 매각 계약을 오늘 완료한 만큼
땅값 상승으로 얻은 차익은 기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30만 원 땅을 사가지고 도로 내면 될 게 아니냐. 지금 현재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20택 이상 고유 문제와 농지법을 위반하는 탈법적 공지 소유 문제 중 어느 쪽이 더 큰 문제냐고 합니다. 66만 시민 앞에서 운영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과 입장 표명을 예시하여 농지법 위반을 자각한 만큼 곧바로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준법 의식을 갖추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농지법 위반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엄중한 잣대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해 나가겠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운전면허가 없는 미성년자 후배에게 차를 몰게 한 혐의로 강임준 군산시장의 아들 20살 강모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 씨는 지난 3일 새벽 군산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면허가 없는 고등학생 후배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임준 시장은 아들이 경찰 조사에 충실히 임하도록 하고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스타항공과 관련해 배임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붙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29일 본회의 때 처리될 전망입니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뒤 전북 지역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 파괴는 물론 어업 등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전주 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방사능 농도를 검사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신경이 쓰입니다. 먼저 물어보죠. 이거 어디서 온 거냐고. 좋은 고기라도 그쪽은 구입을 안 하고 싶죠. 일본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하면서 해양 생태계는 물론 국내 어업과 관광업의 타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갑오징어가 막 제철이거든요. 그래서 막 잡아오기가 무섭게 팔리는데 이제는 관광객들이 없으니까 당연히 가격도 하락되고 많이 팔리질 않는 거죠. 하지만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내놓지 않아 우리 서해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일본이 얼마만큼의 양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내느냐에 따라서 피해 정도는 달라진다. 우리가 연구를 얼마큼 더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생각지 못한 어떤 아주 심각한 변수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 지역 환경단체와 수산업단체가 일본 정부를 비판하고 지자체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방사능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를 어디서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잘 알려지진 않아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 도민들이 잘 볼 수 있게 체계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전북 도의회는 방류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등에 나서겠다고 경고했고 전주시 의회도 일본 정부에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을 촉구했습니다. 지자체와 의회, 시민사회 단체 등을 중심으로 일본 정부에 대한 반발 여론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어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전북수산업협회 김종주 대표와 함께 어업인의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들으시고 처음에 어떤 게 좀 가장 걱정이 되셨나요? 먼저 일본 정부에서 오염수 방류 결정을 듣고 일본 정부가 다 같이 죽자 이런 결정을 냈구나 먼저 생각을 하였고요. 그렇게 무책임하고 그런 결정에 대해서 어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고요. 해양 오염수가 방류하게 되면 일본 수산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아울러서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소비 감소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에 대해서 우리 어민들도 어떻게 드시라고 권고를 절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 건강에
인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걸 어떻게 먹으라고 우리가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는데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마련해 달라 이런 요구를 이제 정부와 전라북도에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은. 예,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산 수산물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수산물 그리고 아울러서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수산물까지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해양수산부 산하에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원산지 증명도 하고 하는데 그 기능을 강화해서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오염수 검출을 대비를 해야 되고 또 아울러서 전라북도에서도 정부에만 기대지 말고 이에 대한 마련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어민들의 반발이나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연대하려는 좀 혹시 계획은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13일 발표 이후에 수협중앙회가 제일 먼저 전국 어민들 대표를 해서 규탄대회를 거쳤고요. 오늘도 우리 전라북도에 우리 수산 대표로 제가 참석을 해서 시민사회 단체들과 같이 규탄 대회를 했는데요. 산발적으로 전국에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앞으로는 범정부 차원의 그런 대책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일본에 강력하게 의견을 전달을 하고 우리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KBS 전주방송총국은 연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창업 여건을 살펴봅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휠체어에서 작업차로 옮겨 타는 정학재 씨. 20년 전 사고로 못 걷게 되고도 농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 씨 부부는 10년 전부터 사과 따기 체험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편함을 딛고 의지로 시작한 창업. 수확철마다 많게는 2,500여 명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사과를 볼 기회가 없을 정도로 고객님들이 오셔가지고 특히 가족 단위로 오셔가지고. 하지만 장애인으로서 창업에 뛰어들어 성공을 거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 입은 장애를 이겨내고 전북 익산에서 신발 공장을 운영하던 탁경률 씨. 직원의 30%를 장애인으로 고용했는데 숙달된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사업장을 경기도로 옮겼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직업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장애인을 고용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장애인들 스스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행정관서에서 서포트가 없으면 사실 어렵다고 봐야죠. 장애인 창업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의지와 지원. 내가 좀 불편하지만 왜 못해? 왜 못해 하지. 남보다는 많이 할 수 없고 잘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거든요. 행정관서에서 발굴의 기틀도 좀 마련을 해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도 경쟁력을 갖춰 창업을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군산시와 김제시가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에 이어 새만금 동서도로를 두고 또다시 분쟁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새만금 개발청이 개발 지연을 우려하며 자제를 요청했지만 두 자치단체의 입장은 그대로입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2호 방조제 신시 배수관문에서 김제시 진북면 신포리를 잇는 새만금 동서도로. 최근 김제시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 도로의 관할권을 김제로 해달라는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전라북도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습니다. 김제시는 새만금 동서도로가 김제시 관할인 2호 방조제와 김제 진북면을 연결하는 만큼 김제시에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군산시는 당시 대법원 결정의 근거인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김제시의 주장은 갈등만 낳을 뿐이라고 반발합니다. 전라북도에 김제시의 신청을 반려할 것을 요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군산시 역시 동서도로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도로도 이제 2023년이면 개통이 될 것이고 또 수변도시도 2024년이면 이제 준공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마다 다 이제 법적 분쟁으로 가고 지역 간 갈등이나 분쟁의 요지로 남을 거기 때문에 행안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걸로. 김제시는 군산시와 부안군도 이미 각 시군에 인접한 새만금 사업지구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 결정 신청을 했다며 김제시만 신청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새만금 개발청과 전라북도는 현재 새만금 개발구역 내 임시 행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 개정과 새만금 출장소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아니면 행안부 의견 그런 것들 좀 모아보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해야 되니까.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을 둘러싼 김제시와 군산시의 갈등이 재현되고 있는 가운데 모처럼 내부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새만금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예로부터 국내 8대 오지라 불릴 만큼 산세가 험하다고 정평이 난 완주군 동상면. 홍시나 곶감이 주 생활자원인 이 작은 산골면에 최근 세간의 이목을 끄는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100살 할머니부터 5살 어린이까지 감씨처럼 톡톡 뱉어낸 다양한 사연들이 한 권의 시집으로 엮어 나온 겁니다. 홍시 먹고 뱉던 말이 시가 된다라고 하는 제목 자체도 표지부터 보면 홍시 색깔입니다. 빨갛게. 그리고 편집 내용도 보면 구구절절히 그렇게 잘 될 수가 없고 노인이 한 분이 돌아가시면 한 마을이 무너진다는 말이 있어요. 어른들의 말씀이 시로 나타났을 때, 그 문자로 나타났을 때 그 가치는 더 넓은 의미가 있지 않나. 우리 집 강아지 미우는 안아달라고 뭐뭐뭐. 우리 집 강아지 딸기는 안아달라고 워워워. 또래 친구들이 많지 않은 밤티 마을의 5살 배기 채원이. 산골에서 유일한 말동무인 강아지들과 뛰어놀며 동심으로 녹여낸 시가 눈길을 끕니다. 강아지를 생각하는 순수한 산골아이의 마음이 잔잔한 감동을 자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딸기는 아파지고 못 지킬 줄 없어요. 이유가 안아달라고 이어터요. 100세 할머니의 소원, 백성리. 아무것도 바랄 게 없고 그냥 웃고 살지. 아들, 딸 걱정할까? 아플 것도 걱정이요. 80 먹은 할매들도 치매인가 뭔가 잘 걸린디야. 나도 안 아프고 영감 따라 후딱 가는 게 소원이요. 학동마을에 사는 올해 101살이 된 백성래 할머니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등 큰 난리를 2번이나 겪었습니다. 외적 난리, 6.25 난리를 2번이나 겪고 말할 수 없는 곳이에요. 일본 놈들한테 고통받고 공산들한테 고통받고 말할 수 없어요. 이 얘기를 다 못해요. 모질게 살아온 인생살이에 속이 타들어갔을 법도 하련만 반백의 몸으로 나무를 뜯고 말린 곶감을 꺼내 먹으며 그냥 웃고 사는 모습이 한편 시 속에 그대로 묻어납니다. 나지막히 구름이 가렸다 폈다 내 마음 촉촉히 적셔주는 비구름. 연석산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지. 가끔 별이와 씨암탉이 하품하며 같이 놀자고 철싹거리지. 병든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5년 전 원사북 마을로 귀농한 이계옥 씨가 바라보는 하늘과 바람과 꽃도 아름다운 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시 쪽에는 별로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 자체가 삶의 이 모든 것들이 자체가 시가 될 수 있다고 시인이 오셔가지고 저마다의 가슴 한켠에 쌓아온 먹먹한 삶의 이야기가 한 권 시집이 되어 출판 기념회를 여는 날. 주민들은 나지막히 주워 섬긴 말마다 있는 그대로 시가 되었다며 스스로도 대견스러워합니다. 그러다 저러다 분회장 오고 그냥 그러다 저러다 세월이 가니까 이제 78살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시골에서 시골 주민을 대상으로 이런 시집을 발간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요. 동상면 내 100여 곳이나 되는 집들을 수차례씩 드나드는 수고를 마다 않고 주민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새롭게 온 동상면장 박병윤 씨의 노력이 큽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넉넉한 또 풀어내지 못한 이야기를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담겨지다 보니까 눈물도 나고 때로는 또 웃기도 하고. 한 권의 시집을 통해 동상 100년 역사를 찾고 주민들 모두가 시인인 고장으로 거듭나는 꿈을 꾸는 동상면. 외롭고 고단하지만 생생한 산골 생활 이야기가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더욱 큰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들이 통합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부산대와 부산교대 역시 통합을 추진 중인데 교내 구성원들의 거센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김계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교대 정문, 부산교대 총동창회 회원들이 부산대와의 통합을 반대하는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차량 진입로부터 막아섰습니다. 학생들도 대학 본부 앞에서 통합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졸속행정 그만하고 학생위원 동참하라! 부산대와 부산교대는 통합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했는데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행사장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되자 일단 부산대로 되돌아왔지만 서면을 통해 통합 MOU를 체결했습니다. 통합이 되면은 종합적으로 양성해내고 훨씬 훌륭한 교원들을 양성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의 초등교육 현장이 좋아진다는 것이 교대 교수님들의 생각이고 우리 대학의 생각입니다. 부산교대 동창회는 전인교육이 목적인 교대와 종합대는 엄연히 다르다며 통합을 반대했습니다. 무엇보다 규모가 작은 교대가 종합대에 흡수되는 방식에 대한 반감이 큽니다. 부산교대는 말살되고 부산교육대학교라는 이름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동문들이 이렇게 분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도 통합 과정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고 주장합니다. 다 같이 이해할 만큼 설명을 하고 그리고 충분히 순서를 밟은 뒤에 진행했으면 저희가 이 정도로 반대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부산대와 부산교대는 양해각서 체결 뒤 구체적인 통합 방식 등을 논의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통합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부산에선 지역 거점대인 부산대를 포함해 4년제 대학 14곳이 모두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김계혜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의 거래 규모가 주식시장을 앞지르는 수준까지 급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이나 규제는 아직 허술해 자금 세탁 같은 범죄 우려도 큰데요. 정부가 이달부터 암호화폐와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박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이달부터 6월까지 부처 합동으로 암호화폐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는 지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 없이 온라인상에서 화폐처럼 거래 또는 사용되는 것으로 비트코인이 대표적입니다. 정부는 최근 암호화폐 가격의 급상승 속에 이를 이용한 자금 세탁과 사기 같은 불법 행위 가능성이 커졌다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우선 암호화폐를 매개로 한 불법 다단계 유도나 투자 사기 등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암호화폐를 거래한 뒤에 일어나는 출금을 자세히 살피고 여기서 의심 사례를 파악하면 경찰과 국세청 등에 알릴 계획입니다. 또 거래 뒤의 해외 송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하는지 살핍니다. 현행법상 암호화폐 거래를 이유로 하는 해외 송금은 허용되지 않는 만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한 뒤 대금을 외국으로 빼내는 행위를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 사업자의 이용약관 점검을,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상 불법 정보 유통 차단을 맡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민들이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신고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 신고가 들어오고 처리되는 과정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6일 열린 암호화폐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라며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렌터카를 타고 전국을 돌며 무인 점포를 골라 절도를 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가게 주인이 CCTV를 보고 있는데도 3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 가게에 남녀 2명이 들어옵니다. 잠시 상황을 살피는가 싶더니 여성이 문 앞으로 가 망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 가방에서 드라이버를 꺼낸 남성은 무인 계산기를 강제로 열고 현금을 꺼내 사라집니다. 범행에 걸린 시간은 3분도 안 됐습니다. 모니터도 나가고 카메라도 나가고 밑에 그 통도 다 뜯어진 상태고 무슨 선을 잘못 건드렸는지 오류가 계속 나서 손님들이 왔다 다 그냥 가시거든요. 이들의 범행을 우연히 CCTV로 목격한 업주는 즉시 문을 잠그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게에는 원격으로 문을 잠글 수 있는 장치가 설치돼 있었지만 이들은 처음부터 문을 열어둔 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을 벌인 건 15살 A군 등 10대 4명입니다. 지난 9일부터 닷새 사이 대전과 청주 등 전국의 무인 판매점 6곳에서 이 같은 수법으로 현금 수백만 원을 훔쳤습니다. 미성년자들이지만 아는 성인이 빌린 렌터카를 다시 빌려서 타고 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특수활동 혐의로 4명 다 검거된 상태이고 그 주범 1명, 남자 1명은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경찰은 이들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무인 점포 10여 곳에서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중국에서 변화의 대세는 단연 전기차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과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각축을 벌이는 이 시장에 화웨이 등 정보통신 기업들도 앞다퉈 뛰어들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전기차 출시를 서두르고 제네시스도 전기차 모델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상하이 모터쇼 현장에서 조성원 기자가 소식 전합니다. 올해 상하이 모터쇼 출품 차량의 절반이 전기차입니다. 유럽 전체와 맞먹는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 중국. 올 1분기에만 40만 대 넘게 팔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가량 늘었습니다. 테슬라의 강세 속에 비아디, 니오 등 중국 업체들도 통신기업 등과 협업하며 각축을 벌입니다. 汽车行业本身也会和其他的包括互联网技术行业、通信产业都会有密切的结合. 실제 화웨이와 샤오미 등 중국 IT 거인들이 전기차 시장에 직접 뛰어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플랫폼 사업 등 기존 산업이 포화 상태를 보이자 자동차 회사와 협업하거나 아예 독자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볼보, 폭스바겐 등 전통차 업체들도 전기차 라인을 확장해 반격에 나섰습니다. 한동안 중국에서 부진했던 현대차와 기아도 아이오닉5 등 전기차로 시장 탈환을 노립니다. 제네시스도 전기차 모델을 처음 공개하며 고급차 시장을 공략합니다. Makes the first step into the future, a journey of electrification, and we're very proud to have these moments here in Shanghai with us because the Chinese market is so quickly growing. And 보조금 등으로 전기차 시장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 중국 정부는 2035년 내연 자동차를 아예 퇴출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전기차 산업의 급성장과 변화는 자동차 대기업은 물론 부품업체들과 배터리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기차 최대 시장에서 한국은 아직 추격자입니다. 상하이에서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KBS 전주방송 중국 시청자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드는 방송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장애인, 여성, 외국인 등에게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주제 선정과 언어 사용에 신경 쓰고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 역사와 지방정부 중요성을 알고 지방선거 때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뉴스와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제61주기 4.19 혁명 기념식이 남원 김주열 열사 기념공연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4.19 혁명 61주기를 기념해 김주열 열사 묘역 계단 양쪽에 두 그루의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고 김주열 열사는 남원 출신으로 4.19 혁명을 촉발한 민주주의의 초석입니다. 한 주의 시작 다시 포근해졌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했지만 봄볕이 내리쬐며 낮 동안 기온이 빠르게 올랐는데요. 절기상 고구인 내일도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주 7도, 장수 2도로 쌀쌀하겠고요. 내륙은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23도까지 올라서 하루 새 기온차가 2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면역력 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구름 없이 맑은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밤사이 열기가 금세 식겠고요. 이른 아침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고 공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아침 기온 군산과 김제 6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군산 19도, 정읍이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임실은 2도에서 출발해 낮 최고 기온이 24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뚜렷한 비 예보 없이 대기는 갈수록 건조해져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주 중반에는 전주의 낮 최고 기온이 28도까지 올라서 때이른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살이 오른 도다리, 알이 꽉 찬 주꾸미, 싱싱한 제철 수산물이 그득한 수산물 시장.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집니다. 그런데 요즘 어민들 마음은 한겨울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생계이자 삶의 터전인 바다가 또다시 공포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2년 뒤부터 앞으로 3, 40년 동안 바다로 흘러드는 후쿠시마 오염수. 10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